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정됐습니다. 여기서 필수 노동자란 국민의 기본 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을 의미하는데요. 필수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대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제298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298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2021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해 국내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이 결정되는 국내 최대 공영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거래 방식을 경매제가 아닌 소비자와 생산자,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산업진흥원 본사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 중심의 사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고유사업에서 기획인사, 재무감사,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기반시설 관련된 행정인력을 제외하고는 수탁사업과 기존 인력 비율들이 거의 대동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용역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에 따른 여러 수반 사업들의 균형의 추가 저는 흔들렸다고 봅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이 2020년 코로나19로 단체 필기 시험이 어려워지고 불합리한 차별이 개입되는 것을 막고자 신규 채용부터 AI 면접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기술로 1차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적극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인정하셨지만 완벽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채용 과정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데 이 중요한 절차에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또 굉장히 큰 적용을 한 거예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K방역의 우수성과 중소기업 생산 물품인 방역키트를 수출하기 위해 미국 출장까지 감행했지만 방역키트 구성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고 서울 메이드 관련해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한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사전 절차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성인지 예산 제도에 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평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23일 열린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심사에서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성인지 예산 제도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명확한 기준 수립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자치구까지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경우에는 뭔가 서울시가 모범적인 쭉 사례들을 만들어서 내려줘야 할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서울시도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이게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평가 기준도 별로 없어서 이것들이 옳다 그르다를 정확히 전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중 여성 비율을 매년 1%포인트씩 늘려
25%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기계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립대가 양성평등을 위해 존재하는 대학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할 가치이지만 양성평등이 교육의 질 확보보다 우선이 돼야 한다. 그런 기술적인 양성평등이 그건 또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방향 설정과 정책 의지는 중요하지만 다양한 교육 복지와 교육 수행권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해 있는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규정하고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밖에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양한 조례들은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어떤 조례안들이 통과됐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김상훈입니다. 서울시의 정책 비전과 주요 사업 방향을 설계하고 서민 경제와 서울형 미래성장 동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조례안, 동의안 등 총 68건을 심사했고 63건의 안건을 가결했는데요. 어떤 안건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이 간다에서는 시민 리포터들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 현장을 다니며 소개해드렸는데요. 제29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조례안 중 시민 리포터가 소개해드린 것은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등 상생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제293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는데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시의 창업지원 사업과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자문단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295회 정례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고 육성해 사회 취약계층에게 교육, 돌봄,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이 가결됐는데요. 스타트업 창업을 돕는 서울창업성장센터에 대한 한국기술벤처재단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의안이 상정 가결됐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 동의안이 가결됐는데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죠. 제298회 정례에서는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는데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민간 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2021년도에도 시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기획경제위원회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시민 누구나 각자의 아이디어를 통해 발명,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 취득이 쉬워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건데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는 물론 서울시가 지식산업 선도 도시가 되길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 의회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